전화기 너머로 손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고 무섭다고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가 민준이를 망쳤어요! 5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허리가 끊어져도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5년을 키웠는데 망쳤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영수증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공짜가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살이 됐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저는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애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손자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언젠가 저주로 바뀔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민준이가 8시까지 유치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허리가 욱신거려도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 무침을 만들고 작은 주먹밥을 예쁘게 빚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민준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동그란 눈에 까까머리, 저를 닮아 작은 체구의 우리 손자. 아침마다 할머니 안녕하며 달려와 안기던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 7시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민준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잠이 덜 깬 손자를 안고 화장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옷소매에 팔을 넣어주고 단추를 채워주는 그 순간순간이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에 뭐 들어갔어요? 응,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들어갔지. 와,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새벽부터 일어난 피로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유치원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본 만화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개미를 봤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정말,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민준이를 내려주며 할머니, 빨리 데리러 와요.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벌써 보고 싶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외로웠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손의 온기가 사라지니 빈손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3시면 다시 민준이를 데리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빨래를 개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고 저녁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해줄까 아니면 김치찌개를 끓일까? 손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유치원 앞에 섰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모두들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요. 우리 민준이 데리러 왔죠.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이제 못하겠어요. 다른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그래도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거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거라고.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가방이 무거운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저를 보는 얼굴만큼은 환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림 잘 그렸대요. 우리 민준이 잘했네.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신이 나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며 민준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아팠지만 이 시간만큼은 아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민준이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민준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공룡이에요. 우와, 우리 민준이가 만들었어? 정말 멋진데? 무릎을 꿇고 앉아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놀아주는 동안 제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6시쯤 며느리가 퇴근해서 민준이를 데려갔습니다. 민준이가 가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민준이가 흘린 음식 자국을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민준이를 보겠지. 내일도 행복하겠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며느리는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입힌 옷을 보고 민준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고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요즘 영어 유치원 보내는 애들 많던데요. 우리도 보낼까 하는데.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민준이가 어린데 그냥 재미있게 놀면서 크면 안 될까?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일찍 시작하잖아요. 뒤처지면 나중에 힘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젊고 요즘 교육 방식을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가끔씩 제 육아 방식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너무 단 것만 주지 마세요. 충치 생겨요. 어머니, 민준이 옷 좀 예쁜 걸로 입혀주세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놀릴까 봐요. 어머니, 요즘은 공원보다 영어 체험관 같은데 데려가는 게 좋대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민준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이에요. 민준이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고 싶대요. 우리 엄마는 영어도 잘하고 요즘 교육 트렌드도 잘 아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를 친정에서 키우고 싶다고? 아, 그냥 가끔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우리 엄마랑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어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친정 엄마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골프도 치고 영어 회화도 하고 진짜 젊으세요. 민준이한테 영어 동화책도 읽어줄 수 있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골프도 못 치고 영어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키우시잖아요. 요즘 시대엔 그게 안 통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방식? 제가 민준이에게 쏟아부은 사랑이 옛날 방식이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민준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걸까? 내 사랑이 부족한 걸까? 하지만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옆에 있을 때 웃고 제 손을 잡고 싶어하고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올 때도 인사만 하고 빨리 데려가려 했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현주가 요즘 왜 그러니? 내가 민준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거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현주가 원래 좀 예민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민준이와 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오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계속 할머니랑 있을 거지? 응, 그럼. 할머니가 계속 민준이 돌봐줄 거야. 엄마가 어제 외할머니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나 외할머니보다 할머니가 좋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민준이를 빼앗아 가려는 걸까? 그날도 평소처럼 민준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려놓고 작은 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준이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며느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할머니 안녕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할 말이 무엇일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이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며느리가 내일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라고 말한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민준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다 놨고 과일도 깎아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어머니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육아 관련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21세기 영재 만들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육아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치 용기를 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이제 저희가 직접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5년간 민준이 봐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민준이도 컸고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시기예요. 제대로 된 교육? 제가 5년간 한 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저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잘못 키웠다는 거니? 며느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준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많이 뒤처졌어요. 영어도 하나 못하고 한글도 겨우 읽는 수준이고 친구들은 다들 피아노, 미술, 영어 학원 다니는데 민준이는 그냥 공원에서 놀기만 했잖아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어머니한테만 너무 의존해요. 저한테는 안 오고 어머니만 찾고. 이건 정상적인 애착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애착이 아니라고요? 민준이가 저를 좋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경쟁력이 없어져요. 경쟁력?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벌써 경쟁력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하려고?
며느리는 마치 이미 다 계획한 듯 술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민준이 키우시겠대요. 우리 엄마는 영어도 잘하시고 교육에 대해서도 잘 아시거든요. 영어 유치원도 보낼 거고 학원도 보낼 거예요. 친정엄마, 또 친정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는 행복했어. 나랑 있을 때 항상 웃었고 밥도 잘 먹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행복만 가지고 되나요? 실력이 있어야죠. 민준이 미래를 생각하면 민준이 미래는 내가 생각 안 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도를 바로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우신 건 알아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폭탄을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이를 망쳤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망쳤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제가, 허리 아파도 민준이를 안아주던 제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유치원 데려다 주던 제가 민준이를 망쳤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물을 보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 말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는 이게 맞는 길이에요. 민준이를 위해서? 민준이가 원하는 건지는 물어봤나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민준이한테는 다른 환경이 필요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져도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민준이를 망쳤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짐을 챙겼습니다. 민준이 옷, 장난감, 책. 5년간 이 집에 쌓였던 민준이의 흔적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민준이는 제 얼굴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민준이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외할머니 집 가면 더 재미있어. 영어 유치원도 가고 새 친구들도 만나고. 싫어요. 할머니가 좋아요. 민준이는 울면서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뒤돌아보며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는 민준이가 아끼던 곰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기지 못하고 간 것 같았습니다. 곰 인형을 안고 저는 민준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에서는 아직도 민준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기 샴푸 냄새, 땀 냄새, 그리운 냄새. 저는 그 이불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참지 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먹고 있는지, 밤에 잘 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귀찮아할 것 같았고 또 어머니가 자꾸 연락하면
민준이가 더 혼란스러워 해요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경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너 며느리 SNS 봤어? SNS? 무슨 SNS? 아이고, 너 아직도 그것도 몰라? 요즘은 다들 SNS에 사는 거 올리잖아. 내 며느리도 하더라고. 내가 우연히 봤는데. 경숙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경숙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현주 SNS 아이디 좀 알려줄래? 엄마, 왜요? SNS는 왜? 그냥 민준이 사진 보고 싶어서.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아들한테 부탁해서 며느리 SNS를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민준이와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게시물들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마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영어 유치원 앞에서 웃고 있는 민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민준이, 친정 엄마와 손잡고 있는 민준이. 하지만 사진 속 민준이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 영어 유치원 시작. 우리 엄마 덕분에 좋은 곳 찾았어요. 민준이 피아노 학원 첫날. 선생님이 손가락이 길어서 피아노 잘 칠 거래요. 역시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해요. 민준이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게시물. 아이 교육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트렌드도 잘 아시고. 민준이가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해요. 사진에는 민준이가 친정 엄마 무릎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키울 때랑 완전 다르네. 확실히 젊은 할머니가 키워야 하나 봐 키읔키읔. 며느리의 답글. 맞아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키워서 애가 너무 답답하게 컸어요. 영어 하나 못하고 학원도 안 보내고. 솔직히 애 많이 망쳤죠. 지금은 우리 엄마가 제대로 키우고 계셔서 확실히 달라요. 역시 요즘 교육은 젊은 분들이 해야 돼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글이 떠 있었습니다. 애 많이 망쳤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며느리는 제가 민준이를 망쳤다고 썼습니다. 5년간의 사랑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손길이, 허리 아파도 민준이 안아주던 따뜻함이, 비 오는 날, 우산 나눠 쓰던 기억이 모두 애를 망쳤다는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왜 그런 말투로 전화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봤을 겁니다. 제가 민준이를 망쳤다고, 제가 답답한 할머니라고, 제가 옛날 방식으로 키워서 아이가 뒤처졌다고.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니, 아예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난 할머니였을까? 내가 한 게 정말 다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5년간 공짜로 키워줬는데 이게 보답인가? 내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 게시물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댓글이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현주 씨 고생 많으셨네요.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항상 그래요. 우리도 친정 엄마한테 맡길 걸 같은 말들을 달아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 5년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어. 언젠가는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손자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면 여전히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도시락을 싸야 할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제 도시락을 쌀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이 집에 없으니까요. 저는 텅 빈 부엌에 서서 쓸 곳 없는 사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민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민준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리된 침대, 치워진 장난감, 닫힌 커튼. 민준이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민준이 그림.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빠뚤 쓴 그 그림만이 민준이가 이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게.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 5년의 증거였으니까요. 민준이가 쓰던 작은 의자는 여전히 식탁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정말로 민준이가 이 집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밥을 할 때도 습관처럼 2그릇을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넣곤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도 민준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부치다가 민준이가 없다는 걸 깨닫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모든 순간이 민준이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모든 순간이 민준이의 부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됐습니다. 경숙이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점심이나 먹자고. 하지만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몸이 안 좋다, 집안일이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경숙이를 비롯한 친구들이 며느리의 SNS를 봤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망쳤다는 그 글을, 그들이 저를 볼 때 어떤 눈빛을 보낼지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정? 연민? 아니면 은근한 비웃음? 어느 것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집안에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외출은 꼭 필요할 때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한가한 시간을 골라서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민준이를 잘못 키운 걸까?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준이가 뒤처졌다. 영어도 못한다. 옛날 방식으로 키웠다. 애를 망쳤다.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제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했던 5년을.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일, 유치원 데려다 주던 일, 공원에서 놀아주던 일, 그림책 읽어주던 일. 그게 정말 잘못된 건가요? 사랑으로 키운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다를까? 5살에 영어를 해야 하나? 피아노를 쳐야 하나? 공원에서 노는 게 정말 시간 낭비인가?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고 저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걸까요? 자책과 의문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왔습니다. 엄마, 밥은 잘 먹어요? 응, 먹는다.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은 민준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편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영어 유치원도 잘 다니고 행복해 보이니? 그 질문에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뭐? 아들의 애매한 대답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였습니다. 준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 정말 괜찮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주가 이야기하지 말래요. 엄마가 신경 쓰실까봐. 뭘 신경 쓴다는 거야? 민준이가 우는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는 거였습니다. 저를 찾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또 내가 참견한다고 할까? 민준이가 더 혼란스러워한다고 할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SNS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고문 같은 일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영어 유치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반짝이는 구두, 새 가방.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예전에 제 옆에 있을 때 민준이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항상 웃고 제잘거리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민준이의 눈에는 그 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이 시켜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민준이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세요. 우리 엄마 교육 방식 역시 최고. 댓글에는 부럽다. 현주 씨 육아 고수. 역시 제대로 키워야 해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이가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담임이었던 김지은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준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요즘 민준이 소식이 궁금해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민준이 친정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민준이가 새로 간 영어 유치원에서 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동료 선생님이 그 유치원에서 일하시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힘들어한다고요? 어떻게요? 민준이가 자주 온다고 해요. 특히 점심시간이나 낮잠 시간에 할머니를 찾으면서요. 선생님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안 먹는데요. 예전에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그렇게 잘 먹더니 지금은 식사 시간만 되면 숟가락을 놓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네. 민준이가 너무 걱정돼서요. 할머니께서 혹시 민준이를 만나실 수 있으면 민준이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운다고 했습니다.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밥도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며느리의 SNS에는 행복한 사진만 올라왔지만 실제 민준이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민준이는 행복했어. 나와 함께 있을 때가 행복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삐뚤빠뚤한 글씨, 엉성한 그림.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야,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고. 민준이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제 전화도 받지 않을 것 같았고 만나자고 해도 거절당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후배 엄마였습니다. 언니, 나 영희야. 혹시 시간 되면 좀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그게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민준이 관련된 일인데. 민준이 관련된 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서 볼까? 다음 날 저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은 우리 딸이 민준이랑 같은 영어 유치원 다녀. 그런데 민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딸 말로는 민준이가 수업 중에도 멍하니 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고 친구들이랑도 안 놀고. 영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외할머니가 애를 학원에만 보낸대. 영어 유치원 끝나면 바로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엔 미술학원. 7살짜리가 하루에 학원을 3곳씩 다닌대. 놀 시간이 없는 거야.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민준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나? 그게 외할머니가 골프 모임이나 친구 만남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민준이를 학원에 맡겨놓는 거래. 그게 교육이라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피아노를 치고 그림을 그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린 것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꾸민 거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정말 망쳤을까? 아니면 지금 민준이가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밥을 잘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놀았습니다. 그게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이는 울고 밥을 안 먹고 혼자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의 결과일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 민준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그릇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것만.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저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험 광고나 대출 전화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끌리듯 저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맞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거지하던 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잊은 채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응,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저는 울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싫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민준아, 지금 어디 있어? 외할머니 집이야? 응. 근데 외할머니는 지금 없어요. 골프 가셨어요. 나 혼자 있어요. 7살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요? 민준아, 엄마는? 엄마도 집에 없어? 엄마는 회사 갔어요. 나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무서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 할머니가. 그때 전화기 너머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온 것 같아요. 나 끊을게요. 전화한 거 들키면 안 돼요. 민준아.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싱크대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설거지는 반밖에 안 됐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고, 무섭다고,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야 해. 민준이한테 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까요?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친정 할머니 집 주소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민준이 지금 있는 외할머니 집 주소 좀 알려줄래? 엄마, 왜요? 거기 왜 가려고 하세요? 민준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현주가 알면 또 난리 날 거예요. 준호야, 내 아들이 울고 있어. 혼자 집에서 무섭다고 울고 있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걱정돼요. 민준이가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럼 주소 알려줘. 내가 한번 가볼게. 결국 아들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현주 몰래 가세요. 현주가 알면 큰일 나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 할머니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괜찮을 거야. 민준이 보고 밥이라도 해주고 올 거야. 친정 할머니 집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큰 건물들, 잘 꾸며진 조경. 저희 집 근처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민준이 외할머니 집이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서영애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민준이 보러 왔어요. 아, 그게 지금 민준이가 낮잠 자고 있어서요. 다음에. 그때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였습니다. 저는 영애 씨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애 씨가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는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본 민준이는 제가 키우던 그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볼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민준이한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2달 전보다 체중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 왔어. 민준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희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니까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평소엔 잘 지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평소 모습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민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 제 옷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밥은 먹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심에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영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영희 씨는 약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잠깐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민준이가 혼자 있을 줄 몰랐어요. 7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가신 거예요? 아니, 학원에서 좀 늦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민준이 이제 컸잖아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민준이한테 물었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줄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영희 씨는 불편한 듯 따라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온갖 좋은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입과일, 유기농 채소, 비싼 고기들. 하지만 아이 반찬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반찬은 어디 있어요? 아, 민준이는 주로 학원에서 먹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점심 나오고 저녁은 학원 끝나고 사 먹이거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해주신다고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학원 식단이 더 영양가 있고요. 전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재빨리 민준이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찜, 소고기 볶음, 시금치 무침.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식탁에 앉히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민준아, 많이 먹어.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더니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그리웠어요. 민준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는 거실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다 먹은 후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새 가구, 새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여기서 지내는 거 어때?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학원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영어 유치원 가고, 끝나면 피아노 학원 가고, 그 다음엔 미술 학원 가고, 놀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항상 바쁘다고 하세요. 나랑 안 놀아줘요. 할머니는 맨날 나랑 놀아줬는데 밤에는 외할머니랑 같이 있니? 아니요. 외할머니는 친구들이랑 약속 많으시대요. 나는 혼자 방에서 자요. 무서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요. 엄마가 민준이 이제 컸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지? 그러셨어요. 7살 아이한테 혼자 하라니.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널 지켜줄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왜 여기?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민준이가 전화했어. 울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했다고요? 응. 혼자 집에 있어서 무섭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며느리는 영희 씨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민준이 혼자 있었어요?
영희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골프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민준이가 학원에서 늦게 올 줄 알았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가보시는 게. 현주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봤어?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머니,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적응? 아이가 우는데 밥을 안 먹는데 그게 적응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준이가 지금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서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민준이가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아들 키우는데 왜 참견하세요? 참견이 아니야. 민준이가 도움을 청하고 있잖아. 우리는 한참을 말다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민준이가 방문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나는 민준이를 다시 키우고 싶어.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어머니가 민준이를 망쳤다는 거 벌써 잊으셨어요? 망친 게 아니었어. 민준이는 나랑 있을 때 행복했어. 지금 민준이가 행복해 보여?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주야, 나는 5년간 공짜로 민준이를 키워줬어. 내가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민준이를 다시 맡기려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거야.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민준이한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꼭 너를 데려갈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야. 그리고 민준이를 지킬 시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육아 기록, 영수증, 민준이 사진, 모든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도 상담할 것입니다. 제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제 헌신이 가치 있다는 걸, 민준이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는 제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해가 아니라 정의의 해였습니다. 민준이를 만난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5년간 모아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병원 영수증, 유치원비 납부 내역, 학원비 영수증, 제가 산 옷과 장난감 영수증 등, 심지어 마트에서 민준이 음식 사려고 쓴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해뒀습니다. 왜 모았냐고요? 그냥 민준이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크면 할머니가 이렇게 너를 아꼈어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수증들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제가 5년간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사랑을 쏟아부었는지에 대한 증거. 식탁에 영수증들을 쌓아놓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비, 매달 30만 원씩 5년, 1,800만 원, 병원비, 감기, 장염 예방접종, 합계 500만 원, 옷과 신발과 장난감, 계절마다 사준 것들, 800만 원, 식비, 매일 새끼 간식까지 월 40만 원씩 계산하면 2,400만 원,
학원비,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1200만 원. 그리고 제 노동, 육아 도우미를 쓰면 월 200만 원은 든다고 들었습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 계산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총 1억 7천만 원. 제가 5년간 민준이한테 쓴 돈과 노동의 가치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쏟아부은 사랑의 숫자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를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 동사무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됐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영수증 뭉치, 사진들, 정리한 메모들. 손자를 5년간 키웠는데요. 며느리가 갑자기 데려가면서 제가 아이를 망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육아비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수증도 잘 정리되어 있고 5년이라는 기간도 명확하고.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할머니와 손자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일이라 법원도 금전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며느리 측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다, 가족 간의 정이었다고 주장하면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특히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이나 손자의 현재 상태를 입증하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간의 일은 법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차라리 며느리와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법정까지 가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어요. 대화. 며느리와 대화가 되면 진작에 됐을 겁니다. 상담소를 나오며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법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할머니라는 이유로 제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며느리는 5년간 공짜로 육아를 해결했고 나는 늙고 병들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집에 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현주가 엄마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뭐?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대요. 적발되면 휴대폰 뺏는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래? 현주가 화났어요. 엄마가 무단으로 친정집에 찾아온 것 때문에. 그리고 조건 운운한 것 때문에. 현주가 엄마를 완전히 차단하겠대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민준이를 볼 수 없다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현주를 설득해봤는데 현주가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요. 준호야, 넌 민준이 아빠잖아. 내가 결정해야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현주 눈치를 봐야 해요. 현주가 화나면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민준이도 더 힘들어지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넌 지금 내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들이 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연락 차단, 민준이와의 완전한 단절. 며느리는 제게 가장 잔인한 벌을 내렸습니다. 민준이를 못 보게 하는 것, 손자와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 이게 5년 헌신에 대한 보답인가?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송이 안 됐습니다. 완전한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준이 전화번호도 차단됐는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며느리 말대로 그냥 조용히 물러나야 하나? 하지만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라빠진 얼굴, 눈물 흘리며 밥 먹던 모습,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울먹이던 목소리.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목록. 5년간의 모든 영수증. 민준이와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증거.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 며느리의 SNS 글 캡처 필요. 친정집에서 본 민준이 상태 증인 필요. 목표. 민준이를 다시 데려올 것. 며느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것. 내 5년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 방법. 더 많은 증거 수집. 민준이 상태 기록 학원, 건강 등. 법적 대응 준비. 필요하다면 여론 활용. 저는 노트에 적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냥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용한 할머니, 참는 할머니, 당하고만 사는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며느리의 SNS를 전부 캡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를 망쳤다는 글부터 시작해서 민준이를 자랑하는 글들, 친정 엄마를 치켜세우는 글들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아들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저장하는지 배웠습니다. 엄마, 이걸 왜 저장하세요? 증거야.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 한 일은 5년간의 일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민준이를 키우는 동안 간단하게나마 일기를 써왔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뭘 먹었는지, 뭘 하며 놀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추억으로 남기려고 썼던 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기들도 증거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민준이를 키웠는지에 대한 증거. 세 번째로 한 일은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민준이가 저희 집에서 지낼 때 어땠는지 기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제가 증언서를 써드릴게요. 동네 후배 영희한테도 부탁했습니다. 영희야, 민준이가 지금 영어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알려줄 수 있을까? 언니, 물론이죠.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영수증을 스캔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일기를 타이핑하고 증언을 받고 식탁은 서류로 가득 찼습니다. 제 작은 집이 마치 사무실처럼 변했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놀러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싸우려고.
싸움? 며느리랑? 응.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경숙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법정까지 가면 관계가 완전히 끝나. 이미 끝났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날 차단했어. 민준이도 못 보게 했어.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 경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쓰러졌대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쓰러졌다고? 왜? 스트레스래요. 계속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오늘 유치원에서 쓰러진 거래요. 지금 병원에 있대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준이가 쓰러졌다고요? 우리 민준이가? 어느 병원이야? 병원이래요. 근데 언니가 가면 며느리가 난리칠 거예요. 상관없어. 나 지금 간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며느리, 각오하세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됩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박민준이라고 7살 남자아이.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3번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시죠? 네, 할머니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방향을 알려줬고 저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번 응급실 커튼 앞에 섰습니다. 커튼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애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스트레스성 저혈당증입니다. 요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그게 학원이 많아서 바빴는데 아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많이 빠졌네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커튼을 젖혔습니다. 침대에 민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얼굴, 링거를 막고 있는 가느다란 팔. 민준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에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준이 침대 옆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어디 아파? 할머니. 나 무서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왔지. 당연히 와야지. 누가 알려드린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요? 네. 아이 연령에 비해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를 향한 고발장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변명했습니다. 그게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어떻든 이 아이는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생활 패턴을 다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 작은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보세요. 민준이는 제가 돌볼게요.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나랑 있어야 해.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래, 내 아들이지. 그런데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잖아.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스트레스, 영양 부족, 정서 불안. 이게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이야? 어머니, 그건. 민준이는 2달 만에 이렇게 됐어. 말랐고 다크서클이 생겼고 지금은 병원에 쓰러져 누워 있어.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의 결과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주야, 나는 민준이를 5년간 키웠어. 단 한 번도 이렇게 쓰러진 적 없었어. 매일 웃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랐어. 그런데 너한테 온 지 2달 만에 이 모양이야. 어머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뒤처지면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서. 나중?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지금 민준이가 병원에 쓰러져도 괜찮다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지금 민준이가 울고 밥 못 먹고 무서워해도 괜찮다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오기 전에 집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정리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내가 5년간 민준이한테 쓴 돈과 시간을 계산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치원비, 병원비, 옷값, 식비, 학원비, 그리고 육아노동. 합계 1억 7천만 원. 뭐라고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5년간 공짜로 해준 게 이 정도 가치야. 너는 1억 7천만 원을 공짜로 받은 거야.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손주 키워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따지시겠다고요? 당연하다고? 그럼 나한테 애를 망쳤다고 말한 건 뭐야? 5년을 당연하게 받아놓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저는 서류를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영수증, 사진, 일기, 증언.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민준이를 키웠는지, 그리고 내가 민준이를 데려간 후 얼마나 망가졌는지. 며느리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주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민준이를 다시 내가 키우겠어. 그건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권리?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5년간 민준이를 키운 권리, 민준이가 나를 찾는 권리, 그리고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 이게 충분하지 않아?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민준이를 나한테 맡겨. 내가 건강하게 키울게. 둘째, 계속 내가 키우되 5년간의 육아비 1억 7천만 원을 지불해. 1억 7천만 원이요? 어머니, 정신 나가셨어요? 며느리는 황당해했습니다. 나는 정신 멀쩡해. 오히려 너야말로 정신 차려야 해. 민준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 저는 민준이를 가리켰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민준이의 가녀린 모습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영어 잘하는 대신 병원에 쓰러진 아이, 피아노 치는 대신 우는 아이. 며느리는 민준이를 보며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이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적응 과정이에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적응?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적응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동안 민준이는 계속 망가지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때 커튼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황급히 달려온 듯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괜찮아? 아들은 침대로 달려가 민준이를 확인했습니다. 현주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왜 이렇게 됐어?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학원에서 좀 힘들어했나 봐. 갑자기 쓰러진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학원? 민준이가 몇 개 다니는데? 영어 유치원, 피아노, 미술. 3곳. 7살 애가 하루에 3곳씩 다닌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현주야, 너 뭐 하는 거야? 애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민준이 제대로 교육시키자고. 교육이 이런 거야? 애를 병원에 보내는 게 교육이야?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부모의 싸우는 소리에 놀란 듯 두려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부부는 멈췄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민준이는 나랑 있어야 해. 이렇게는 안 돼.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준호,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시어머니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야. 민준이를 위해서야. 민준이가 지금 행복해 보여? 건강해 보여?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현주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민준이를 나한테 맡겨. 아니면 육아비를 내고 계속 키우든지. 선택은 내가 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며느리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을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기다릴게. 하지만 그동안 민준이는 나랑 있을 거야. 어머니, 민준이 상태 봤지? 당장이라도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대. 의사 선생님 말씀 기억나지?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해줬고 며느리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5년간 민준이가 자던 그 침대에 침대 시트는 깨끗이 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계속 관리해왔던 침대였습니다. 민준이를 이불로 덮어주며 저는 민준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했어. 내 싸움을.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준이를 맡길지 아니면 돈을 낼지 어느 쪽이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5년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 민준이를 지킬 준비, 그리고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준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밝은 달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제 사랑이 인정받는 것, 민준이가 지켜지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민준이를 데려온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나흘 동안 저는 민준이가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첫날에는 밤새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학원 늦었어요. 외할머니한테 혼나요라고 잠꼬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잠에서도 학원 걱정을 했을까요? 둘째 날부터 민준이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준 밥을 먹으며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장난감을 꺼내 놀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민준이는 처음으로 제 침대로 와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민준이의 진짜 모습이야.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며느리가 답을 줄 날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느리와의 협상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육아비 청구서, 영수증 사본, 증언서, 민준이 상태 기록.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제가 옳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쓴 그 그림. 그 그림을 보며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5년간 쏟아부은 사랑이 애를 망쳤다는 한마디로 무시당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SNS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민준이를 못 보게 차단당했을 때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이 인정받는 것, 제 헌신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행복한 것. 여섯째 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자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돈을 내겠다고 한다면? 민준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 제가 민준이를 계속 키울 권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다면 민준이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서영애 씨도 함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온 걸 알면 불안해할까봐 저는 민준이를 방에 있게 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영희 씨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민준이가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도 인정해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피로와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억 7천만 원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영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손주 키워준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돈으로 요구하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너무한 건 누구예요? 5년간 공짜로 받아놓고 저보고 애를 망쳤다고 한 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건 현주가 감정적으로 한 말이고, 감정적이면 괜찮나요? SNS에 공개적으로 올려도 괜찮나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올려도 괜찮나요? 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거 인정해요. 그래서
며느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저희가 모을 수 있는 전부예요. 500만 원입니다. 이걸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500만 원. 제가 요구한 1억 7천만 원의 3%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민준이를 보더니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이는 일주일 만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눈빛이 밝아졌고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한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하지만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랑 안 갈래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아, 엄마잖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너무 조급했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랐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도 민준이를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싫어요. 외할머니 집도 싫어요. 할머니랑만 있고 싶어요.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딸을 부축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 민준이가 엄마를 거부하는 모습, 이게 제가 바라던 복수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주야, 고개 들어봐. 며느리는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니야. 며느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5년간 쏟아부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민준이를 잘 키웠다는 걸.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저는 봉투를 며느리에게 도로 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머니, 나는 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 대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적어도 민준이가 안정될 때까지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요? 그래. 돈은 필요 없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민준이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해. 학원은 하나만. 그것도 민준이가 원하는 것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민준이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하지만 민준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지 마. 네. 셋째, 다시는 SNS에 나를 모욕하는 글을 올리지 마. 그리고 이미 올린 글은 삭제해. 며느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글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대. 엄마 용서해 줄래? 민준이는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가도 돼? 며느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가도 돼. 민준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돼. 며느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할머니랑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민준이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사랑해. 며느리는 민준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민준이 사랑해. 정말 많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냥 모두가 민준이를 사랑하고 민준이가 행복한 것.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경솔했습니다. 민준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쳤네요. 저는 영희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영희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영희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나 계속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민준이가 원하는 만큼 할머니랑 있을 수 있어. 좋아요. 할머니 최고예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어. 돈을 받지 않은 건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면 제 노후를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이 웃음이 며느리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가족이 다시 이해하게 된 것이 돈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고 밝은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인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 걸까? 며느리는 변할까요? 민준이는 계속 행복할까요? 우리 가족은 이제 괜찮아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로가 아니라 용서로,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었고 민준이는 이제 8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이 시간이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계란을 부치며 저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도, 며느리도, 우리 가족도. 민준이는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집 근처 평범한 초등학교였습니다. 민준이는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방과 후에는 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학원은 딱 하나만 다녔습니다. 태권도 학원. 민준이가 직접 할머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해서 보낸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민준이는 신나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피아노도 영어도 미술도 없었습니다. 대신 민준이는 매일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통한 볼, 밝은 눈빛, 건강한 피부. 민준이는 다시 예전의 그 행복한 아이가 됐습니다. 밤에는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며 잠드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매일 밤 감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준이를 보러 왔지만 민준이는 며느리를 경계했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아, 엄마랑 잠깐 놀래? 라고 하면 민준이는 제 뒤로 숨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먼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뭐 때문에 상 받았어? 착한 어린이 상이래. 선생님이 내가 친구들이랑 잘 논대. 며느리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와 민준이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학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민준이 말을 경청했습니다. 민준이 속도에 맞춰줬습니다. 주말이면 며느리는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이나 박물관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학원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민준이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니? 네. 민준이한테 필요한 건 영어나 피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냥 사랑.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죠. 5년 동안. 그래서 민준이가 그렇게 행복했던 거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좋은 엄마야. 다만 길을 잠깐 잃었을 뿐이야. 지금 다시 찾았잖아.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영희 씨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준이를 보러 왔는데 예전처럼 명품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 영어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와 함께 종이접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제게 사과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해를 끼쳤네요. 괜찮아요. 다들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잖아요. 사돈 어른이 진짜 할머니시네요. 저는 그냥 체면만 차렸던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사돈 어른처럼요. 저는 영희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영희 씨가 증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며느리의 SNS였습니다. 며느리는 예전 글들을 다 삭제한 후 새로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경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내 며느리 SNS 봤어? 무슨 글 올렸는데? 너 칭찬하는 글이야. 한번 봐봐. 저는 며느리 SNS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민준이를 안고 웃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잠깐 길을 잃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짜 교육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건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할머니, 저희 시어머니를 자랑합니다. 댓글에는 와,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네요. 요즘 이런 시어머니 없어요. 며느리분도 복 받으셨어요.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인정, 존중, 사랑. 며느리는 그걸 돌려줬습니다.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어머니, 그리고 저와 민준이. 저는 오후 내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들. 민준이가 부엌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응.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와, 좋아요. 할머니, 나도 도와줄까요? 그래, 민준이가 상 차리는 거 도와줄래? 민준이는 신이 나서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그릇을 나르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영희 씨, 저, 그리고 민준이. 5명이 한 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야. 가족인데 이 정도야. 영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민준이가 할머니 밥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웃으며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우리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지?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학교 이야기, 아들 직장 이야기, 며느리 회사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나 줄 거 있어요. 민준이는 방으로 달려가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요. 오늘 학교에서 그렸어요. 민준이가 내민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림에는 5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외할머니, 그리고 민준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며느리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애 씨도 눈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민준이를 안아주며 잘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며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죠? 그럼, 계속 행복하게 살 거야.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진짜 가족이 됐어.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며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말 들어줄래? 응, 뭔데요? 할머니가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힘들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행복이 더 컸어. 나도 할머니랑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가 잠깐 실수했을 뿐이야. 이제 엄마가 달라졌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요즘 좋아졌어. 나한테 학원 가라고 안 하고 같이 놀아줘.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많이 사랑 표현해줘. 알았지? 네, 할머니. 민준이는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준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민준이는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5년간의 헌신, 며느리의 배신, 공개적인 모욕, 민준이가 쓰러진 날, 병원에서의 대결, 그리고 용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저는 승리했습니다. 돈으로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로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용서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존중합니다. 영희 씨는 저를 인정합니다. 민준이는 저를 사랑합니다. 아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67세, 늙고 허리 아픈 할머니. 하지만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할머니. 손자를 키우는 일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받았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그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예전에 붙여뒀던 할머니 사랑해요 그림 옆에 두 그림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 그림은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와의 새로운 시작, 며느리와의 새로운 관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 저는 그 시작이 기대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은 헛되지 않았어. 내 사랑은 가치 있었어. 그리고 나는 당당해. 그렇습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세상 모든 할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헌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며느리들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놨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민준이 도시락을 쌀 겁니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승리였습니다.